네, 성남 7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계일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 제7선거구 분당동, 순회 3동, 정자 2, 3동, 구미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 의원님 8대 때 경기도의원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11대니까 예. 2010년부터 14년까지 하셨죠? 네, 그렇죠. 달라진 환경 때문에 적응도 좀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 실제 8년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겁니다. 보통 한 번 정도 걸르고는 들어오는데 두 번을 걸르고 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관심과 이렇게 지역의 일에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연륜이 풍부하신 만큼 이번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중에 좀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인구도 제일 크고 많고 그 면적도 제일 넓고 그러다 보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하고 남부의 그 차이가 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 그 북부를 나누는 특별자치도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 도민들이 북부 도민들 특히 열망을 하고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해결 과제가 좀 만만치 않고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거쳐야 할 절차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과정이 좀 예상이 될까요? 우선 뭐 정치하시는 분들 경기도 내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고 뭐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걸으셨고 그런 그 정치적인 걸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북부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하려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방자치 차원에서 과연 나눌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다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경기 북도로의 어떤 분도는 뭐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일단 찬성 의견이 좀 많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북부 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같은 경기도면서도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의 어떤 기관의 배분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그 소외된 그런 그 지역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기도 기관도를 북부 쪽에 많이 흩어져 보내고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무래도 경기 북도 원래 안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특별자치도다 이런 좀 애매한 그 저걸 취하고 있어서 우리 저 북부 도민들하고 더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죠?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이라는 거는 이제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또 소송에 휘말리든가 아니면 무슨 뭐 피해 보상을 하라든가 출동하다 보면은 약간 교통 뭐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사실 급한 그 공무를 집행하다는 건데 그걸 소방관 개인들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그 법률 지원만이라도 변호사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게 4년 전에 34건 법률 지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한 900여 건 된다고요? 지금 남부, 북부, 소방재난본부 다 하면 900 지난 해까지 하면 한 960여 건이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만큼 그 작은 일도 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공무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100%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는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죠. 네. 그래야 공무라는 게 그야말로 공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공무 집행이 법에 따라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중간에 장애물이 쭉 있는데 공무 집행을 못하면 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 몫이 되는 거죠. 자, 상임위원장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전반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한 1년 반 남았죠. 남은 전반기 이제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동안 이렇게 보니까 나름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전문성도 계신 분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전문위원서부터 직원분들 저희가 10분인데 그 뒷받침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우수상을 탔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상. 예. 그래서 굉장히 영광인데 그러한 그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을 변함이 없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화합하고 이렇게 그 소통하는 네.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남이 이제 뭐 10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거대 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네. 이제 분당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 동과 순회 3동, 또 정자 2, 3동, 구미동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지역구 포함해서 좀 의원님 생각하시는 성남시의 좀 중요 현안들 한번 꼽아 주신다면요. 우선 전체적으로 성남시는 이 단계별로 아마 이주자분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광주군 할 때 청계천 이쪽에서 이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광주 대단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성남시가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쭉 지나다가 일기 분당 신도시 되면서 또 이주자가 또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게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 판교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주자가 오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남을 이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실 분당이라고 해서 다 뭐 잘 사시고 좋으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임대주택 단지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다 보니까 재건축 문제가 아무래도 큽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는 SRT 수소에서 출발하는 네. 고속철이 저희 지역을 지나가는데 저희 지역은 이 정거장이 없는 거죠. 동탄에만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들어가서 다시 내려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낭비죠, 사실. 예를 들면 광명 같은 경우는 KTX 역이 광명에 있고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 영등포 서울역까지 천천히 이게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역까지 안 가도 남부 분들은 다 광명에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T 노선을 분당이나 용인하고 근접한 지역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많습니다. 자, 성남시의회에서도 또 사실은 2006년부터 예, 5대 5대 시의원. 시의원. 그렇죠? 예, 예. 성남에서 지역 정치를 꽤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도의원도 하셨고. 성남시 발전 과정을 앞서서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쭉 지켜보시면서 아, 성남이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시민에 대한 거는 뭐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사시고 생활하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을 정치인들이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뭐 예를 들면 공천도 외부에서 와서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 정서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편한 얘기를 해보죠. 예. 정치하신 지가 이제 꽤 되셨는데 어떻게 좀 입문을 하신 건가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입문이요. 그건 조금 좀 색다릅니다. 그 저희 교육감으로 계신 임태희 교육감께서 네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어떤 그때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이 끌어주시고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벌써 이제 뭐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맞습니다. 생활하셨네요. 예. 가족분들께서는 8년 만에 이렇게 또 도의원으로 컴백하셔서 예. 많이들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좋아하죠. 네. 저 뭐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애들도 그렇고 예. 제 역할을 좀 해야죠. 네. 가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주어진 의정 생활을 또 충실히 하는 게 가족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2023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새해 뭐 상임위 이제 위원장 역할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8대 때서부터 나왔는데 8, 9, 10대를 보면 일당 위주로 민주당 위주로 쭉 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도민들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눠서 반반 딱 나눠 주셨잖아요. 절묘하게도. 예. 이거를 민주당하고도 그렇고 네네.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의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 아마 조만간에는 다 잘 맞고 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이겨내고 다 할 겁니다. 예. 자, 말씀을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예. 끝인사를 좀 아쉽지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면 카메라 보시고 아, 예. 남은 의정 활동, 또 임기 동안 어떻게 하실지 각오와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선거를 나올 때 심정이나 지금 심정이나 또 앞으로 진행되는 그 의정 활동 동안 오직 그 도민만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